안녕하세요, 마요입니다.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 붉은 이 피바다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좀 옅은 붉은색으로 현재 그 하락률을 보면 마이너스 3.5%를 보이고 있는데, 근데 문제는 이제 알트코인이죠. 보시는 것처럼 이 알트코인들이 짙은 이 붉은색을 보일 정도로, 그래서 일부 코인들은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% 가까이, 뭐 솔라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%로 이렇게 마이너스 10%도 넘는 이런 큰 낙폭을 보일 정도로 이 알트코인들이 좀 큰 충격을 받았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뭐 비트코인이 알트보단 그 낙폭이 작다 하더라도 주요 지지대가 좀 무너진 것이 우려스럽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비트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 일봉이 지금 마이너스 4.8%로 5% 가까운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그간,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달 동안 내내 지켜줬던 이 96K가 결국에는 깨지게 되면서 어제 이 일봉 마감도 지금 보시면 현재 가격이 92.1K로 현재는 다시 이 92K를 올라서긴 했지만 어제 일봉 마감은 요 92K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92K 아래에서 마감을 한 것이 얼마만이냐? 그러니까 뭐 이번 조정장이 시작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92K 아래에서 마감을 한 적이 없었고, 한창이 상승을 했을 때 요때였어요. 요때가 이 92K를 살짝 깨면서, 그래서 91.9K에서, 그러니까 날짜로는 11월 26일 날 마감을 했었는데, 이때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이 92K 아래에서 마감을 한 것입니다. 그러면서 또 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요 121선, 그래서 제가 이 121선을 상승장의 마지막 보루, 뭐 마지노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121선을 지금 현재는 크게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. 그러면 이 121선이 지금 깨졌는데, 그렇다면 이제는 진짜 이 시즌 종료로 봐야 되느냐, 아마 이것이 가장 궁금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이제 저의 생각을 또 말씀을 드려보면,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멤버십 텔방에 그 날짜가 2월 15일 날, 그러니까 딱 열흘 전이죠. 이 121선이 무너지면 이것을 시즌 종료로 봐야 되느냐,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드리기도 했었는데요.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, 만약에 이 121선을 크게 이탈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? 그런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즌 종료로는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왜 그러냐면, 무엇 때문에 이 121선이 크게 이탈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, 저는 이 시즌 종료의 여부는 매크로에서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 121선을 크게 이탈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불장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겠다,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니까 저는 이 시즌 종료의 그 기준을 매크로로 보고 있는 것인데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매크로의 대표적인 바로미터를 미 증시, 그래서 S&P 500, 이 나스닥을 참고해 왔었잖아요. 그러면 현재 이 미 증시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낙폭을 키우면서 어제까지도 좀 낙폭을 키우게 됐는데,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 S&P 500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지난주 후반으로 가면서 지금 재차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S&P 500뿐만 아니라 요 나스닥을 본다 하더라도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고, 마찬가지로 지난주 후반부터 해가지고 재차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이런 상황이니 이 비트코인 역시도 이걸 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이 자산시장의 바로미터인 미 증시가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상승을 못한 만큼 이 비트코인 역시도 여전히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제 주요 이평선인 요
121선이 무너지게 됐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?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것도 좀 보여드릴게요. 이것이 2017년 대세 상승장 때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이 121선이거든요.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121선을 터치를 했지만 그 이후로는 이렇게 상승하는 그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어제 흐름을 통해서 결국엔 이 121선을 처음으로 터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비교적 좀 크게 밀리긴 했지만 그런데 이 17년도 3월달 이때를 좀 보시게 되면 이때 역시도 지금 마감을 121선 아래에서 하기는 했지만 그 뒤로 뭐 소폭의 이런 상승이 나오면서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3일간 요 121선 아래에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살짝 터치만 하고 바로바로 반등을 했었던 만큼 일단 현재 시점에서 이 121선이 깨지긴 했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낙폭을 키우느냐 아니면 2017년 3월과 마찬가지로 며칠간은 121선 아래에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좀 올라서게 되느냐 이것이 관건일 것 같아요. 그런데 만약에 이 121선 회복이 길어지게 된다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바라는 이 불장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. 이 부분은 염두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어제 처음으로 이 121선을 깨고 내려온 만큼 추후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121선을 깨고 내려왔다라는 것은 기존의 패턴과 그러니까 뭐 21년도, 17년도도 아니고 완전히 좀 새로운 패턴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커졌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좀 의미 있는 패턴을 발견하게 됐는데요. 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보시게 되면 지금 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수치가 75를 넘어서게 되면 요 알트코인 시즌으로 보는 것이고 이 수치가 2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비트코인 시즌으로 본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29로 알트코인 시즌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알트코인 시즌이 언제였었냐면 이때였어요. 그래서 제가 날짜를 보니까 작년 12월 2일부터 8일까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6일 동안 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75 이상을 가리키게 되면서 이때 이후로는 지금까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제가 이 지표를 보다 보니까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게 됐는데요.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? 이것을 이렇게 좀 당겨서 보시게 되면 일단 한번 이 알트코인 시즌에 이 영역을 터치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 시즌도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야 다시 요런 이 알트 시즌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쭉 보시게 되면 알트코인 시즌을 갔다가 비트코인 시즌, 알트코인 시즌, 비트코인 시즌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건데요. 그러면 이제 지난 강세 사이클장 때 그때 그 흐름은 어떠했느냐 지금 보시면 일단 17년도 이때는 이 인덱스가 집계가 되지가 않았었고 그러면 2020년부터 2021년 그래서 2020년을 우리가 보통 예열장으로 생각을 하고 2021년을 대세 상승장으로 이 사이클 패턴상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때죠. 2020년부터 2021년 그러니까 2022년 이때 시작되기 전까지 요만큼의 그 흐름을 예열장부터 강세장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의 상승장, 2021년도의 대세 상승장 때 그때의 흐름이 상승장이라고 해서 내내 이 알트 시즌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 알트 시즌에 갔다가 재차 비트 시즌으로 빠지고 그리고 다시 알트 시즌 그러다가 다시 비트 시즌, 알트 시즌, 비트 시즌, 알트 시즌 그 이후로 시즌 종료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상승장이라고 해가지고 내내 알트 시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트 시즌을 찍고선 다시 비트 시즌을 찍고 그 다음에야 알트 시즌으로 가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현재 흐름을 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흐름이 여기잖아요.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이 알트 시즌 그 영역을 찍고 난 이후로
지금까지 계속 하락을 하게 되면서 아직은 이 비트코인 시즌에 도달하지는 못했는데, 그런데 현재 위치가 상당히 근접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? 먼저 이 알트 시즌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이냐? 그것부터 확인을 해볼게요. 그러면 여기 요 밑에 정확한 그 정의가 적혀 있는데요. 뭐라고 하냐면 90일 동안에 상위 50개 코인 중 75%가 비트코인보다 성과가 더 좋았다면 알트코인 시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상위 50개 중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제외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. 이것을 봤을 때 지금 상위 50개 코인 중 75%가 비트코인보다 성과가 더 좋았다면 알트코인 시즌,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요 75를 기준으로 알트 시즌을 본다는 것이고, 그리고 이 얘기는 알트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 비트코인 시즌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트와 알트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성과가 더 좋은 쪽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 시즌과 알트코인 시즌으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비트가 하락을 하는데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하락을 하면서, 그래서 이 비트 시즌으로 가는 경우, 그러니까 어제와 같은 흐름이겠죠. 어제 같은 경우도 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지만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하락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 비트코인의 성과가 더 좋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것이고,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데 알트코인들이 이 비트만큼 상승률이 못 쫓아오는 경우, 그러니까 비트의 상승률이 알트코인의 상승률보다 더 높기 때문에 비트의 성과가 더 좋기 때문에 그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 시즌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인덱스 값이 29, 그래서 아직까지 비트코인 시즌인 이 25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알트코인들이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고, 물론 어제처럼 비트가 하락을 하는데 알트들이 더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 시즌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, 오히려 반대로 이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는데 알트코인들이 물론 상승을 하겠지만 비트코인 상승률만큼은 따라가지를 못하면서 이 비트코인 시즌 영역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지난 패턴을 봤을 때 현재 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29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25 이하의 여기의 영역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지만,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다, 이것은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럴 수도 있고, 아니면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는데 알트코인들이 쫓아가지 못해서 이 값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.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현재 이 인덱스 값이 29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25니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. 그렇다면 그 끝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물론 이 비트코인 시즌 영역 이 25를 터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때처럼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서 재차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지, 아니면 이때처럼 내려온 다음에 한참을 이 영역에서 머물다가 상승을 하게 될지,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 위치가 여기라는 것은 이제 그 끝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시즌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냐, 아마 그것을 가장 좀 걱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. 그런데 올해가 이 사이클상 대세 상승장에 해당이 되잖아요. 그리고 아직은 이제 1월, 2월 단 2개월만 지났을 뿐입니다. 그러니까 올해 이 시간은 여전히 10개월이나 남았다라는 거예요. 우리들의 마음이야 당장 좀 올라서 큰 수익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고 볼 수 있지만,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. 어디 세력이 우리 뜻대로 움직여준 적이 있었나요? 그런데 이 시간만 내 편으로 만들게 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 암호화폐 시장의 역사이기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, 내가 정말 이 시장이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갈 것이 아니라면 멘탈 잘 챙기고 끝까지 이 엉덩이 무겁게 버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,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
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